사슬 전쟁의 끝을 장식하고 대항마 카제로스의 육체를 봉인한 에스더 루테라는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의 평야에서 종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루테라는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본따 나라를 건설하였고 아르테미스 연방 국가들과 우호 조약을 체결, 신생 국가인 베른과 아르데타인을 포함해 교류가 적었던 우마르들의 나라인 욘, 신린들의 나라인 로엔델과도 평화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슬 전쟁 당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족들을 통합했던 루테란의 왕의 이러한 행보는 아크라시아 전역에 영향을 끼쳤죠. 이후 루테란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국가를 보살폈고 루테란 사후 국가 루테란은 400년 동안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영광의 시대를 맞이한 국가 루테란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이 왕의 권위를 위협하게 된 것이었죠. 라이오넬 왕에 이르러 격화된 이 갈등의 중심에는 루테란 동부의 공작 슈헤리트가 있었습니다. 유약한 동생이 자신을 제치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것에 불만을 가졌던 슈헤리트는 동생인 라이오넬 왕을 독살하고 그의 아들 실리안을 대신하여 섭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성인이 된 실리안이 왕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유폐시킨 뒤 암살을 시도하게 되죠. 하지만 실리안은 암살당하지 않고 도망쳤고 자신을 따르는 귀족들을 모아 대항군을 결성하여 섭정 슈에리트에 대항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각 대륙의 종족들이 변화를 겪는 동안 아크라시아 대륙 또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슬 전쟁 당시 루테란이 개방한 아크가 발하던 빛이 분산되면서 아크라시아 대륙 곳곳에 반짝이는 빛의 가루들이 흩뿌려졌습니다. 빛이 분산되면서 흩뿌려진 가루들은 지상에 내려와 아크라시움이라는 신비한 광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크라시움의 발견으로 인해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전사들의 무기와 방어구를 강화하는 용도에 그쳤던 아크라시움은 기술의 발달로 욘의 고대 용광로나 아르데타인의 이동수단인 블리츠와 같이 여러 용도에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라시움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결국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와 방어구 제작에 아크라시움이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아크라시움으로 제작된 물건들은 특수한 계층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계층 간 힘의 격차를 더욱 극명하게 갈라놓았으며 대륙 간의 힘의 균형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아크라시움이 가장 많이 생산되던 지역인 욘은 로엔델과 베른 간의 균형 잡힌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른은 단기간에 나라의 위상을 아크라시아의 중심부로 끌어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죠. 게다가 수많은 아크라시움을 욘으로부터 대량 구매한 베른은 이를 무기나 방어구로 가공하여 주변 국가와의 무역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크라시움은 아크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되었죠. 아크가 발하던 빛이 분산되면서 아크라시움이 생겼다면 사슬 전쟁 당시 띄웠던 붉은 달은 소멸하면서 혼돈의 조각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혼돈의 조각은 아크라시움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발견하기도 힘든 물질이었습니다. 혼돈의 조각에는 작지만 태초의 혼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있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파편의 소유자를 미치게 하거나 파멸하게 만든다고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크라시아 대륙과 각 대륙의 종족들은 사슬 전쟁 이후 빠르게 발전하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대주교 아래 세이크리아는 종교의 성지이자 대륙의 중심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해 나갔고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플레체에서는 예술이, 여인국 파푸니카에서는 탐스러운 과실이 여물고 축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마르족은 아크라시움을 바탕으로 무기와 방어구를 제작해 부를 축적하였죠. 이렇듯 번성하기 시작한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영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500년간 이어진 긴 평화로 인하여 아크라시아 종족들은 악마들과의 전쟁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잊혀져 갔고 아크의 존재 역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이렇게 악마들과의 전쟁 그리고 아크 역시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렇게 태초의 힘인 아크의 존재는 아크라시아 종족들에게서 점차 지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거치며 카제로스의 육체가 봉인되어 있는 쿠르잔의 화산이 다시 분화하기 시작했고, 육체를 봉인했던 루페온의 사슬들도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라니아에 자리한 자신의 영혼과 공명하기 시작한 카제로스의 육체로 인하여 또다시 아크라시아에는 크고 작은 카오스 게이트들이 열리기 시작하였으나, 오래된 평화로 인하여 아크라시아 종족들은 다가오는 재앙을 눈치채지 못하죠. 그렇게 아크는 아크라시아 종족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고, 사람들은 모두 그 존재를 잊었습니다. 요정의 숲에 사는 아이들도, 기계국가를 건설한 공학자들도, 풍류의 정원으로 떠난 신선들도,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기사들마저도 아크를 잊어버렸죠. 하지만 카제로스와 악마 군단장들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크와 아크라시아를 말이죠.